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가족들 모두 저의 취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하면 이제 놀러 갈 수도 없고 바빠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꼭 이때 많이 놀아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뭘 해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유튜브로 도자기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손재주가 있던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배워보고 싶기도 했죠. 잘 모르겠지만 왠지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 유튜브에 빠져서 몇 편을 내리본 이후로 저는 집 근처에 도자기 공방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공방은 있지 않았고 차로 1시간은 내려가야 하는 곳에 도자기 공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하긴 했지만 부모님이 시간 여유 있는 지금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교통비나 이런 건 걱정 말라고 하셨죠. 게다가 모든 수업은 예약제이고 1대1로만 강의를 하시기에 배우기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도자기 공방에 전화를 걸어 몇 개월 동안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30대 중후반인 것 같은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화배우 같기도 한 저음의 목소리에 이상하게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셨고 저는 바로 결제는 어렵고 일단 방문 한번 해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 저는 도자기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는 길도 어렵지 않았던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착하니 뭔가 외국에서 볼만한 자그마한 흙집이 눈에 띄었고 고요함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슬쩍 앞으로 발을 내딛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창 도자기 만드는 것에 열중이었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와 날렵한 콧선, 거기다 어울리듯 어울리지 않는 듯 입은 앞치마까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아직 말도 안 해봤는데 심장이 쿵쾅대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너무 열중하고 계셔서 제가 온지도 모른 것 같아 슬쩍 저기요 하고 불러봤죠. 그 남자는 흠칫하더니 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오셨냐며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면에서 바로 본 남자는 예전에 저희 학교에 미술 수업을 가르치러 왔던 시간 강사였습니다. 선생님도 절 알아보는 듯 했고 놀란 듯이 쳐다봤습니다. 자기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 아니냐며 너무 놀랍다고 이런 우연이 있나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느라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중후하고 섹시한 매력이 있는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도자기는 만들어 봤냐며 물어보는 그에게 저는 처음이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어도 몇 개월간 배우면 충분히 괜찮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는 저에게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그 남자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펴바르고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저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옮기며 도자기의 모습을 잡기 시작했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만 보여주는 거라고 혼자 하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죠. 저는 저의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그의 포근함이 너무 좋아서 더 가르쳐 달라고 졸랐어요. 여전히 풋풋한 대학생인 저의 발랄함에 그는 슬며시 눈웃음을 쳤고 다음부터 제대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단순한 수업 설명으로 끝나고 저는 앞으로 들을 수업들을 엄마가 준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후로는 이상하게 계속 그 남자의 품이 생각났습니다. 제 또래의 남자들과 연애를 자주 해봤지만 역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자와 성숙함의 차이가 너무 남달랐습니다. 또 도자기를 만드는 그 손길이나 집중하는 모습도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 손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다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에 다닌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걸 가르쳐 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배움에 대한 떨림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와 맞닿으며 손길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부끄러운 생각을 어쩌면 그에게 들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자기를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냐며 슬며시 웃는 그에게 여자친구 있냐며 대뜸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하다 말고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며 수업 다 끝나면 대답해준다고 일단은 집중하라고 했어요. 조금 아쉬운 마음을 다잡고 도자기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것은 한 달을 배웠어도 그릇의 모양은 이리저리 이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은 저의 뒤에서 제 손을 잡고 세심하게 모양 잡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조금 볼만해진 그릇을 보며 선생님은 웃으면서 아직은 어렵지만 괜찮다며 다독여주고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웃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어 냅다 입술을 들이박았습니다. 마치 수줍은 학생의 고백처럼 순간적으로 맞닿고 떨어지는 입술이 열이 오르듯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저의 손을 붙잡고 더 강렬히 저를 몰아붙이며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선생님이 좋았다고 수줍게 고백했고 선생님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었는데 자기를 자극하냐며 저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푹 빠져버린 저는 선생님의 손길이 좋다며 안아달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책임 못 진다며 강렬하게 저를 안고 애정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공방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우리의 사랑은 도자기를 굽는 온도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취업 전 영웅으로 하려고 했던 공방 수업이 이런 인연으로 발전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여자친구가 없었고 저도 애인이 없었습니다. 섬세한 손을 가진 그와 조금은 투박한 저는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인이 되기를 약속했고 취업 전의 여유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자기도 만들고 사랑도 나누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재미가 들린 것도 사실이고 도자기 공방에서 보는 그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취업 후에도 주말에 도자기 공방을 다니며 더 배워보겠다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기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와 나의 사랑은 도자기를 굽는 온도처럼 뜨겁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도자기를 굽습니다.